꽃처럼 맑은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일생도 여느 여인네들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줄 알았다. 16 꽃다운 나이, 양가 어른이 짝지어준 신랑감을 만나 혼인을 했고 유학자 집안 맏며느리로 시어른 봉양하고 남편 내조하며 아들, 딸 낳고 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소녀의 꿈은 시대의 격변 속에 휩쓸려 날아갔다. 책을 접고 무장의병투쟁을 이끌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며느리, 아내의 역할을 내려놓고 조국을 위한 투사로 변모한다. 붓을 들어 의병 선동가를 지었고 총을 들고 여성 의병대를 조직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족 모두 중국으로 망명한 뒤 낯선 땅에서 본격적인 무장 항일 투쟁을 시작한다. 여자이기에 앞서 만국의 백성으로 조국을 가슴에 품었던 독립투사. 이것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이야기다. 국모가 시해됐다. 일본 폭도들이 한밤중에 궁궐에 침입해 명성 황후를 무참히 살해했다. 뒤이어 선포된 단발령, 상투가 잘려나갔고 선비들은 피를 토하며 통곡했다. 그렇게 시작된 민중의 저항. 의병들이 각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춘천 유학자 집안 며느리로 살아가던 윤희순. 그녀의 삶은 이를 계기로 바뀌게 된다. 시아버지 유홍삭과 남편 유재원이 의병을 조직해 무장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홀로 남은 여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의병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투쟁심을 고무시키기 위해 의병가를 지어 이웃에 전파했다. (1905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자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청년 600여 명을 모아 다시 한번 의병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윤희순도 그냥 앉아있지 않았다. 유생과 선비의 아내 30여 명을 모아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한 것이다. 그녀들은 담대했다. 전투에 쓸 화약을 제조하고 무기와 군자금을 전달했다. 심지어 군사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시대의 절박함을 인식한 선각자적인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윤희순이 있었다. 하지만 조국은 끝내 국권을 상실하고 만다. 이른바 경술국치였다. 일제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고 이듬해 4월 윤희순 일가는 만주 망명길에 오른다. 홍경현 평정산 산골짜기에 터를 잡은 그녀의 삶은 고단했다. 남자들이 의병운동으로 집을 비우면 노약자와 아이들을 건사해야 했고 척박한 땅을 일구는 건 역시 희순의 몫이었다.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는 힘겨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1912년 윤희순은 조선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회인현으로 거처를 옮기고 본격적인 의병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항일 독립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노학당을 설립한다. 학교는 일제의 간섭으로 3년 뒤 폐교될 때까지 총 50여 명의 항일 인재를 양성했다. 하지만 1913년 정신적 지주였던 시아버지 유홍석이 세상을 떠났고 2년 뒤에는 남편 유재현마저 숨을 거둔다. 이런 시련도 윤희순의 신념을 꺾지 못했다. 거점을 무슨 포가돈으로 옮겨 항일 운동을 이어나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들 유돈상과 함께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중국인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렸고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민족의 비극은 계속됐다. 김좌진, 홍범도 장군에게 대패한 일제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무고한 한국인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민가와 학교 대부분이 불태워졌다. 이로 인해 항일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자 윤희수는 아들 유돈상과 함께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지사를 규합해 조선 독립단을 창설한다. 그때 그녀의 나이 61였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고된 군사 훈련을 했다. 윤희수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고령의 몸으로 직접 훈련에 참가했다. 가족들에게 유독 엄한 어머니였다. 조선 독립단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받은 이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과 친인척들이었다. 한편으로 조선 독립단 학교를 설립해 국권 회복과 민족의식에 대한 강의를 했다. 하지만 1934년 일본군들이 마을에 들이닥치고 모든 것을 불태운다. 간신히 목숨만을 구한 채 윤희순 일가는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75, 고령의 몸을 이끌고 다시 대륙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하는 고달픈 삶. 그렇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접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조선 독립단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며 처갓집에 숨어 지내던 장남 돈상이 일경에 체포된 것이다. 무슨 감옥에 끌려간 유돈상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서자마자 길가에서 숨을 거둔다. 어머니 윤희순의 품 안이었다. (1994년) 중국 랴오닝성의 어느 옥수수밭. 할머니 유해를 모시기 위해 중국 땅을 헤매던 손자가 봉분도 없이 흔적만 남은 할머니의 무덤을 발견했다. 60년이 넘도록 타국의 땅에서 지금껏 누워있던 할머니. 눈물바람에 손자가 할머니 얼굴을 조심스레 만지자 그제야 내려앉아 가루로 변했다. 그렇게 윤희수는 그토록 꿈꾸던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6 소녀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꽃가마를 타고 들어섰던 마을 언덕에 남편과 시어른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함께 고단한 몸을 뉘었다.